이혼하자.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네가 번 돈도 없고. 거실 문이 열리자마자 태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뒤로 배가 불러 걷기조차 불편해 보이는 여자가 하나 더 서 있었죠. 만삭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죠. 바로 자신에게 태준을 소개해줬던 친구, 유정이었으니까요. 언니, 미안해. 유정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승리감 같은 게 묻어났죠. 하은은 그들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상치 못한 대답에 태준과 유정 모두 잠시 멈칫했죠. 뭐? 도장 찍어줄게. 하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주저없이 찍어버렸죠. 너무나 순순히, 너무나 빠르게. 언니? 유정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하은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덕분에 편하게 끝낼 수 있겠네. 하은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죠.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 하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일상이었죠. 하은아, 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어느 날 친구 유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정은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고 활발한 친구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응, 왜?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괜찮은 남자야.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정의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진짜 괜찮아. 내가 보증할게. 한 번만 만나봐. 알았어. 그럼 어디서? 그렇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죠. 카페에 도착하자 유정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여기. 유정이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엔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죠. 깔끔한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태준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미소도 따뜻해 보였죠. 네, 안녕하세요. 최하은이에요. 유정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슬슬 빠질게. 너희끼리 편하게 얘기해. 벌써? 응, 나 약속 있어서. 천천히 얘기 나눠. 유정은 자리를 떴고 하은과 태준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태준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취미는 등산과 독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주로 에세이나 소설이요. 공통 관심사가 드러나면서 대화는 더욱 편해졌습니다.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태준이 시계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의 질문에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만났죠. 태준은 언제나 배려심 깊었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기억했다가 예약해두기도 했고 피곤해 보이면 먼저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석 달쯤 지났을 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그날 밤 하은은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아, 고마워. 정말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그치? 내가 뭘 했어. 태준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유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은은 몰랐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요.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1년 정도 사귄 후 태준이 청혼을 했죠. 하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태준의 모습에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하은을 꼭 안아주었고 하은은 그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바쁘지만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죠. 유정도 결혼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언니, 이 드레스 어때? 진짜 예쁜데? 응, 근데 좀 비싸지 않아? 아니야, 언니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써야지.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하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예쁘다. 그의 속삭임에 하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고 하객들은 축복을 아끼지 않았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해? 당연하죠. 당신은요? 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태준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여보, 엄마가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어제는 집 앞에서 길을 잃으셨대.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병원 진료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고요. 태준의 어머니 정숙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요? 우리 엄마가요? 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진행을 늦추기 위해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진료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으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정숙이 하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 하지만 그 눈빛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말없이 무거웠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잡은 채 한숨만 내쉬었고 하은은 창밖만 바라봤죠. 여보, 응, 우리가 모실까요? 시부모님을.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버지 혼자서는 엄마 돌보기 힘드실 거야.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신혼집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기로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시아버지 동만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신 지 오래되셔서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동만은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죠. 아버님, 하은이 다가가자 동만이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신혼인데 이런 꼴을 보이게 돼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하지만 의사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고 식단 관리와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요. 누군가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드려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하은과 태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시아버지는 당뇨 합병증. 두 분 모두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여보, 나는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의 뜻을 하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뜻이었죠. 알았어. 내가 모실게. 하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승진하면 그때 간병인 구하고. 괜찮아요. 가족인데요. 하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은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아까운데. 상사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집안 사정이 생겨서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힘내. 책상을 정리하는 하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다닌 회사였습니다. 이제 막자리를 잡아가던 참이었는데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죠. 퇴사 후 하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요즘 들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죠.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님. 드세요. 그래,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또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지만 하루 종일 반복되니 정신이 흐려졌죠. 동만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도 맞춰야 했죠. 병원 예약을 잡고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오는 일도 모두 하은의 몫이었습니다. 물 좀. 네, 잠깐만요. 며느리, 베개 좀 높여줘. 네, 지금요. 하루 종일 두 분을 돌보다 보면 어느새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자. 저녁은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일과를 나누거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사라졌죠. 주말에도 태주는 피곤하다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요? 나 피곤해. 너 혼자 다녀와. 하은은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정숙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참 좋은 날씨네. 동만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밤마다 정숙이 헛소리를 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내 가방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어? 어머님, 가방 여기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 가방이 아니야. 소리를 지르는 정숙을 달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은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시부모님이 불안해하시면 취소해야 했죠. 하은아, 괜찮아? 요즘 연락이 없어서.
유정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바빠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하은은 답장을 보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신혼에 온 기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태주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말이 없었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느 날 하은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요즘 우리 너무 대화가 없잖아요. 나도 피곤해. 회사 일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이신데.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당신도 좀 뭐?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돈 벌어오는 것도 내일이야. 태준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은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조차 아까웠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신혼의 설렘은 온데간데였고 남은 건 끝없는 간병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하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행복한 신부였는데 이제는 그저 지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친척들이 모두 모였죠. 태준이네 결혼한 지 벌써 1년 됐네? 큰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슬슬 소식 있어야 하는 거 아냐? 큰어머니가 하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아직은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낳으려고 해. 빨리 낳아야지. 네, 노력하고 있어요. 식사 내내 그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병원은 가봤어?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생겼는데 말이야. 하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숨이 막혔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손주는 언제 보나? 처음엔 가볍게 물었지만 점점 압박이 되어갔죠. 빨리 나아야지. 내가 치매라도 손주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냐. 네, 어머님. 시집와서 1년이 넘었는데 왜 소식이 없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동만도 한마디 거들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기를 미룬다더니 우리 며느리도 그런가? 아니에요, 아버님. 그럼 왜 안 생기는 거야? 병원은 가봤어? 하은이 말을 망설이자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벌써 1년이 넘었잖아. 그날 밤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그래요. 같이 가요. 근데 나는 회사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너 먼저 다녀와. 태준의 말에 하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갈게. 일단 너부터 확인해봐. 결국 하은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상 없으세요. 건강하십니다.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말했죠.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당신도 검사를 받아보래요.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나중에. 지금은 너무 바빠. 태준은 계속 미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병원에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집안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 병원은 갔다 왔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저는 이상 없대요. 그럼 왜 안 생기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나 안 나으려고 피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은이 급하게 부인했지만 정숙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더니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그날 저녁 태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오늘 회식이었어? 응.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병원 이야기요. 당신도 검사 받아야 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나보고 병원 가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나는 문제 없어. 확인은 해봐야죠. 하은이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준이 짜증을 냈죠. 집에만 있으면서 외에도 못 가죠? 하은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낫는데 왜 너만 안 되는 거야? 저한텐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됐어. 그만하자. 태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왜 자신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하은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동만은 불편한 눈빛을 보냈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는데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왜 안 생기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죠. 여보, 오늘은 집에 있어요.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매번 그런 식이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일이 밀려서.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은은 혼자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갔죠. 모든 게 하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하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친척들이 모였죠. 아직도 소식 없어?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갔다 왔어? 네,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 없대요.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남자 쪽이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안 나으려고 하는 건가?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같이 병원 가요. 왜 자꾸 그래? 확인해야죠. 이렇게 계속 제가 죄인 취급받을 순 없어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시간 나면 가볼게.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어느 주말 오후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아, 나 유정이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유정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넌? 나야 회사 다니느라 바쁘지. 그래도 요즘 승진해서 괜찮아. 유정은 여전히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근데 언니,
우리 오랜만에 만날래? 나 다음 주에 시간 있어.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부모님 돌보느라 외출이 쉽지 않았거든요. 글쎄,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에이, 잠깐만이라도. 언니 얼굴 보고 싶어? 결국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자. 다음 주 토요일 하은은 카페에서 유정을 만났습니다. 유정은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언니, 유정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러게, 언니 많이 여위었네? 그래, 요즘 좀 바빴어. 시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지? 유정의 물음에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조금. 대단해, 언니. 나는 못할 것 같아. 유정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태준이는 잘 지내? 응,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보긴 하지만. 아, 맞다. 태준이 요즘 우리 회사 쪽이랑 일하고 있던데?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응, 협력업체 미팅에서 봤어. 반가워서 인사했지. 그랬구나. 언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유정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은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이렇게 늦게까지? 응, 중요한 건이었어. 태준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죠. 여보, 향수 바꿨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하은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진했죠. 여보, 오늘도 회의였어요? 응,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태주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샤워를 하러 갔죠. 하은은 태준의 옷을 들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비싼 향수 냄새였죠. 회사에서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릴 리가 없는데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하은이 우연히 화면을 봤죠. 내일 저녁 시간 돼? 유정. 하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정이? 태준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죠. 아니야, 그냥 업무 관련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 늦을 것 같아. 또요?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어디 가는데요? 강남 쪽. 왜? 태준이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럼 나 준비해야 해. 태준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향수를 뿌렸죠. 거래처 사람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 써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은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죠. 다녀왔어. 술 냄새와 함께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뭐가? 미팅이요. 아, 잘 됐어. 계약 성사될 것 같아. 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하은은 태준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죠.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 거래처 사람들이랑 간다더니 왜 2명만?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아, 어제 뭐 했어? 어제 회식 있었어. 왜? 아니, 그냥. 혹시 태준이 봤어? 태준이? 아니, 못 봤는데? 유정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확신할 수 없었죠.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태준은 주말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후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핑계는 다양했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것. 어느 날 하은은 태준의 차 안을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바닥에 여자용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죠. 작고 예쁜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하은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들어왔을 때 하은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귀걸이를 내밀자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뭔데? 차 안에서 나왔어요. 조수석에. 아, 그거 회사 동료가 차 태워줬을 때 떨어뜨린 것 같은데. 여자 동료요? 응, 같은 팀 사람. 태주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 알아요? 돌려줘야죠. 내가 알아서 할게. 태준이 귀걸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향수 냄새, 늦은 귀가, 거짓말, 그리고 귀걸이. 설마, 유정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유정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올라온 사진들을 보던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유정이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하은은 서랍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레스토랑이었죠. 그리고 사진 속 유정의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일정, 유정의 SNS, 모든 것을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둘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던 어느 날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였습니다. 집안의 압박은 여전했고 하은은 이제 정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태준이 계속 검사를 피하니까 내가 직접 알아볼 수밖에. 하은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정검사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부부가 함께 오셔야 합니다. 남편이 바빠서요. 혼자 가도 될까요? 일단 상담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정확한 검사는 부부 모두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죠. 요즘은 산정검사를 부부가 함께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거든요. 그럼 남편도 꼭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필수예요. 의사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남편분 검사가 필요한데 혹시 남편분 건강검진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집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가져오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태준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죠. 서류들 사이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근 건연치 검진 결과 중에 일부 항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 이 부분만 검사를 안 받았지? 하은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봉투 안에는 3년 전 병원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이었습니다. 하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액 검사 결과, 무정자증, 손이 떨렸습니다. 무정자증? 하은은 그 단어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단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음. 자연 임신 불가능.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준이는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받았던 모든 압박이 떠올랐죠. 왜 애를 안 낳냐는 시댁 식구들의 핀잔. 집에만 있으면서 왜 애도 못 가져라는 태준의 비난. 며느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냐는 의심. 모든 것이 하은의 잘못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태준에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하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날 이용한 거야.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했고 모든 책임을 하은에게 떠넘겼던 것. 하은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놨죠. 아직은 들키면 안 돼. 며칠 후 하은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가지고 갔죠. 의사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남편분 검사 결과인가요? 네. 무정자증이라고 나왔네요. 이 정도면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하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남편분과 함께라면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진단서 최근 것으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직접 오시면 재검사 후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안 오면요? 그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괜찮아. 이 사진만으로도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태준이 왜 검사를 피했는지, 왜 모든 책임을 하은에게 돌렸는지, 왜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다 계획이었구나. 하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낼 타이밍만 잡으면 돼.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죠. 그날 저녁 태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하은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태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죄책감 같은 건 없다는 듯이요. 하은은 그런 태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그리고 며칠 후 하은은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하은, 유정, 선영은 원래 셋이 친한 친구였죠. 하은이 태준을 소개받을 때도 선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하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뭔데? 태준이랑 유정이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
선영의 대답에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난달에 우연히 봤어. 둘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거. 손잡고.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말했다가 내가 상처받을까봐. 괜찮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거.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끄는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밝았죠. 선영은 하은의 부탁을 받은 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죠. 하은아, 만날 수 있어? 응, 언제? 오늘 저녁. 급한 일이야. 하은은 시부모님 저녁을 차려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영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선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하은에게 내밀었죠. 이거 봐. 화면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태준과 유정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금요일. 태준이가 늦게 들어온다고 하던 날 아니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봐. 선영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유정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 선영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녹음한 거야? 지난 화요일에 우연히 둘을 봤어. 카페에 있길래 옆 테이블에 앉았지. 선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시기를 잘 봐야 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나도 힘들어. 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엄마가 치매라 자산 정리가 복잡하거든. 그럼 빨리 정리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그래, 곧 할게. 집도 알아보고 있어. 정말? 어디? 분당 쪽. 내가 원하던 곳이잖아. 하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하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유정이 물었습니다. 이혼하면 되지. 어차피 재산 분할도 별로 없어. 그 사람 일도 안 하잖아. 응, 집에서 부모님만 돌보고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명분도 없고. 그럼 다행이네.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더 있어. 선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제 녹음한 거야. 이번에도 태준과 유정의 대화였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언제 넣을 거야? 유정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 엄마 명의로 된 집 하나 정리하면 돈이 나올 거야. 시어머니 명의? 응, 치매라서 법적 대리인이 나야. 처리하기 편해. 하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하은이한테 들키지 않을까? 걔는 아무것도 몰라.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아직도 애 얘기하니? 시댁에서. 응, 맨날. 짜증나 죽겠어. 그거 언제 말할 거야? 내가 문제라는 거. 말할 리가 없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것도 그렇네. 유정이 킥킥 웃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아.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 파일들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선영이 바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선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야, 이건?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야. 하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태준이었죠. 계약금까지 적혀 있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 하은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어? 중개소 언니한테 태준이 상담받으러 왔었대. 유정이랑 같이? 같이? 응, 신혼부부처럼 행동했다더라.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뭘? 당연한 거지. 선영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나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유정이 임신했대.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난주에 산부인과 가는 거 봤어. 확인해 봤더니 임신 사실 확인이었대. 그게 정말이야? 응, 확실해.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주는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유정이 임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은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진단서 사진을 선영에게 보여줬죠. 이거 봐. 선영이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정자증? 응, 태준이 검사 결과야. 결혼 전에 받은 거. 그럼 유정이 뱃속의 아이는 태준 아이가 아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유정이도 모르는 거야? 아마도 태준이가 자기 문제를 숨겼으니까. 세상에 좀 더 기다릴 거야. 하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응, 타이밍이 중요해. 너무 일찍 움직이면 안 돼. 무슨 계획이 있어? 조금씩.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하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영아, 혹시 앞으로도 둘을 지켜봐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계속 확인할게.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보내준 파일들을 확인했죠. 사진, 녹음, 계약서,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누구? 선영이.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선영이? 오랜만이네. 응,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었어. 하은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태준과 유정의 불륜, 시어머니 재산을 이용한 계획, 그리고 유정의 임신. 하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은 평소처럼 시부모님 점심을 차려드리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 태준의 목소리 뒤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정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조차 불편해 보였죠. 만삭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정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방에 계세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시부모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는 하은과 유정만 남았죠. 오랜만이야, 언니. 유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승리감이 묻어났죠.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죠. 이혼해줘. 하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우린 이미 끝났어. 태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넌 여자답지도 않아. 애도 못 낳잖아. 그 말에 유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근데 나는 태준이 아이를 가졌어. 하은은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응. 도장만 찍으면 돼. 태준이 서류를 하은 앞으로 밀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내가 번 돈도 없고. 하은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예상치 못한 대답에 태준과 유정 모두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도장 찍어줄게. 하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언니? 유정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찍어버렸죠. 너무나 순순히,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고마워, 태준아. 하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뭐가? 덕분에 편하게 끝낼 수 있겠네. 무슨 소리야?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죠. 뭔데? 유정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태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죠.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이게 무정자증 진단서야. 내 거.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유정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뭐라고? 무정자증?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아, 이게 뭐야? 결혼 전에 받은 검사야. 3년 전. 하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준이는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유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무정자증도 정자가 적은 거잖아. 유정이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럼 가능할 수도 있어.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정아, 진단서 똑바로 읽어봐.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음. 자연 임신 불가능. 하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는 태준이 아이가 아니야.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정이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넌 고자야, 태준아. 하은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아, 설명해봐. 나는 몰랐어. 태준이 거짓말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알고 있었어. 화면에는 태준의 서류함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겼지.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유정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야? 그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지. 하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분명 태준이 아이는 아니야. 유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배를 감싸 쥔 채 울기 시작했죠. 이럴 리가 없어.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오세요. 정숙과 동만이 나왔습니다. 다 들으셨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다. 태준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동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숙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그녀가 지팡이를 들어 태준을 내리쳤습니다. 엄마 재산까지 노렸어? 정신이 있니 없니? 어머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하은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유정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정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이혼은 일주일 만에 완료됐죠. 태준이 먼저 도장을 찍었으니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태준 씨가 시어머님 재산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녹음 파일과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유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내 불륜 스캔들이 커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임신한 몸으로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유정은 태준을 찾아갔지만 태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꺼져. 문 앞에서 유정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편 하은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사실래요? 하은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뭐? 아버님은 요양원에 모시고 저랑 어머님이랑 둘이 살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왜 나를? 어머님도 피해자시잖아요. 태준이한테 속은 건 저나 어머님이나 똑같아요. 고맙다 정말. 동마는 건강이 많이 악화돼 전문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 모셨죠. 미안하구나. 동만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편히 계세요. 우리 며느리 복 받을 거야. 하은은 정숙과 함께 작지만 깨끗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여기 참 좋다. 정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응, 햇살도 잘 들고. 하은은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좋아할 만한 화분도 놓고 편한 소파도 드렸죠. 넌 왜 이렇게 잘해주니? 저도 어머님이 좋아요. 정말? 네, 치매 있으시지만 마음씨는 여전히 따뜻하세요. 정숙이 하은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찾았죠. 정숙을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집에서 하는 거라 편해요. 하은의 얼굴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하은아, 잘 지내? 응, 덕분에. 너 요즘 완전 예뻐졌다. 표정이 달라. 그래? 응, 진짜. 행복해 보여. 선영이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회사 부장님이 너 소개받고 싶대. 소개? 응, 이혼했다는 얘기했더니 괜찮대. 한번 만나보래. 하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운데 아직은. 아니야, 거절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둬. 생각해보고. 며칠 후 하은의 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아,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래. 엄마, 나 아직 알아. 근데 그냥 연락처만 줄게. 급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며칠 후, 이번엔 옛 직장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너 재취업 생각 있어? 아, 네. 지금 재택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우리 회사에 괜찮은 남자 있는데 소개해 줄까? 하은은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새 주변에서 선자리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다들 왜 이러세요? 하은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선자리 제안이 벌써 5번째예요. 그야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잘 골라봐. 천천히. 아직은 생각 없어요. 그래도 받아는 둬.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 하은은 탁자 위에 쌓인 명함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괜찮은 사람들의 연락처였죠. 하지만 하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하은과 정숙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행복해?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 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소식 들었어?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도 그래. 이제 그 자식은 내 아들도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거든 꼭 행복하렴. 어머님도 항상 행복하세요. 너만 있으면 난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명함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다가 그중 한 장을 골랐죠. 이 사람 한번 만나볼까? 아직 확실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급할 건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최하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하리라는 것을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야. 그 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